자, 우리가 지금 봤던 그 기초 정보 입력에서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재무제표의 변동사항 다 수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지금 현재는 여기 그 재무상태표의 계정을 손댄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만 지금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까지 수정하게 되면 지금 문제 자체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지금 차액이 발생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수정하게 되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바로 수정이 되더라는 얘기였었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항목하고 뭐하고 일치시킨다?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하고 일치시킨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 이렇게 두 개 매치시키면 된다 그랬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지금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거였었어요? 제조 원가 명세서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변동이 될 것이고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뭐하고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그 금액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야지만이 된다.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라 그랬었어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몇 번 더 클릭한다는 얘기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 하고 일치를 시키면은 이 문제는 아마 이제 다음 회차 계속 연습해 볼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 프로그램 다 저기 켜놨죠? 2번 문제. 2번은 일반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라고 메뉴를 알려주고 있죠?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말래요.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력시 유의사항.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적요번호 몇 번이었었죠? 8번이었었죠. 타계정 대체가 뭐예요?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좀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면은 원재료가 됐던 또는 제품이 됐던 지금 없어졌는데 걔를 판매한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기부금이나 복리후생비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른 계정으로 바뀌어서 쓰여지는 경우 이걸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그랬었죠. 얘기 안 했어요? 기억해봐요 그러면. 예. 자, 보세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가 되면 우리 회계처리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세요. 판매 시 재고자산의 목적은 뭐죠? 판매가 재고자산의 목적이었었잖아요. 판매가 목적인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재고자산인 예를 들어서 우리 노트북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재고자산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줄 수 있죠. 그럼 그 계정은 뭐가 돼요? 접대비가 되겠죠. 또 재고자산인 노트북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신입사원들한테 지급을 해줬다면 그럼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 다른 데다가 기부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돼요? 기부금이 되겠죠. 지금 있는 거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하나씩 다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난번에 우리 재고자산에서 기말에 평가할 때 수량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잘하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 규정이 있죠. 그죠? 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재고자산이 판매가 됐다 그러면 우린 보편적으로 대변에다가 여기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상품을 줬다 그러면 상품이 얼마가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리고 상품이 대부분은 여기 원래대로 한다면 매출원가로 쓰여져야 된단 말이죠. 재고자산이 다 없어졌는데 그게 어디 갔어? 판매됐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재고자산 설명할 때 까먹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상품 계정 그려놓고서 상품 계정을 그려놓고서 다 아는 것처럼 금액을 또 해야지 이해가 좀 파닥 들겠죠? 자, 기초재고 100이라고 그랬었고요. 단기에 매입한 거 900.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가 200이라면 매출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매출원가는 800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럼 매출원가 이 800에 대한 분기 처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물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놓을까요? 얘가 지금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써있는 거라고 보시고요. 지금 얘는 지금 총계정원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총계정원장이라는 걸 아신다면은 이렇게 지워놓고요. 지금 얘를 갖다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상품 계정에 매출원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기하라면 상품 계정은 지금 매출원가 생각하지 말고 상품 계정이 감소했으니까 상품은 대변에다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상품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왜? 이 창고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팔린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팔린 거의 계정은 뭐예요? 매출원가잖아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 계정 앞에 거는 앞에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요 앞에 써 있는 거는 상대편 계정이라면서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 얼마?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품 계정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갖다가 회계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품은 감소했죠. 즉 다 팔렸다는 뜻이에요. 팔린 것만큼 비용 처리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 비용의 이름이 뭐예요? 매출 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품이 됐던 우리가 배웠던 지금 여기는 회계 1급에서는 상품을 다루지 않고 제조업이라 그랬으니까 제품을 다루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감소했다면 재고자산의 목적이 판매였었으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대부분 보편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는 상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를 했는데 좀 차변이 매출원가예요? 접대비예요? 여기는 폭류생비, 여기는 그렇죠? 바로 요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용어 얘는 저기 매출한 것처럼 상품이나 제품이 감소했는데 여기 계정은 원래 계정이었던 재고자산의 목적 판매되는 게 아니라 판매 말고 다른 계정 타 계정으로 바뀌었죠. 이걸 타 계정 대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제품이나 상품 재고자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사용된 것을 우린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고 이 타계정 대체는 여러분들이 적요란에다가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적요에 적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적요 거기 F2 누르잖아요. 그럼 적요 8에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지껏 문제 풀면서 그 타기 뭐죠? 적요란 아무것도 작성 안 했었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도 반드시 가르쳐줘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과감하게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타기정 대체가 어떤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타기정 대체는 적요 번호 몇 번? 8번.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배우시면서 타기정 대체에 대한 용어는 딱 3개 배워요. 지금 여기서 하나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타기 끝에 읽어보면 용어가 달라요. 타기정으로 대체하고 타기정으로부터 대체하고 말은 반대 용어죠. 그래서 8번으로 딱 기억해 놓으세요. 9번 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적요란 이 8번을 선택해 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선택해 줘야지만 아까 우리 여기 매출원가 계산 탁 눌러봤을 때 그 단기 매입액이나 그런 것만 보였죠. 근데 밑에 보면 타기정으로 대체 그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돼요. 팔린 게 아니니까. 그걸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그게. 이걸 근데 안 해주면 거기서 차감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화면 나왔을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1번 문제. 저는 문제 읽으면서 여기다가 분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화면에다가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요. 7월 3일.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실 때 날짜 이거 잘못 입력해 갖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날짜 정확히 잘 하라고 지난번에 FAT 1급 할 때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었죠. 날짜 확인 꼭 잘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부터 7월 3일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당사가 만든 원가, 여기 원가 500만원짜리 제품이라 그랬죠. 이런 제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상품, 제품. 지금 우리 여기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갖다 하기 때문에 제품인지 상품인지 본사인지 공장인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도 설명 나와 있죠. 아, 참, 이거 읽어보던 거 맞아. 읽어봐야겠네. 그 다음에 채권, 채무관계, 거래, 반드시 거래처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뭐하고 뭐만? 채권하고 채무만 나와 있죠. 오케이? 금융거래처 아니에요. FAT 1급에서는 금융거래처인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당제예금, 거래처 다 입력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감점이란 말이에요. 세무사에서는 금융기관은 없어요. 요구하지 않는 한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조기비는 몇 번 때 쓴다고요? 500번 때. 판관비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 내서 여기 계속 연습하시면서요. 얘가 비용이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를 구분하는 연습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구분하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여러분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그대로 또 보시게 될 거니까 미리 한번 읽어 드린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어요.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당사가 만든 제품을 갖다가 원가는 500만 원짜리인데 시청에 기부했대요. 그러면 이 회계 처리할 때 차번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부금은 알겠죠? 그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은 감수해야 되죠. 근데 제품은 무슨 재고자산이죠. 판매된 거예요. 타계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적요란에다가 뭐 선택해줘라? 타계정으로 대체. 이거 해주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분개했어요? 저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7월 3일. 저는 하나씩만 입력할게요. 차변에 기부금이었었죠. 기부금 선택하시고요. 아, 기부금은 비용이죠. 판관비예요? 영업 외예요? 우리 매일매일 기부하지 않죠?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금액은 5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제품이라 그랬었죠? 제품이 몇 번이지? 150번? 기정들 가능하면 외우세요. 제품. 그다음에 이 적요란에다가 밑에 보시니까 8번
타 계정으로 손익 반영분이라고 되어 있죠. 으로 하고 에서 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8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엔터 치면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됐고, 그럼 두 번째 7월 4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을 신축할 토지라 그랬죠. 토지를 기증받았대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가 공짜로 받았을 때 기정 뭐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자산 수중 이익. 자, 우리 외부로부터 이렇게 유형자산을 갖다가 돈 주고 사던 공짜로 받던 교환을 하던 기록할 때의 원칙이 뭐였었어요?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반드시 기록합니다. 상대편의 장부가액이나 그 다음에 그 취득가액이나 이런 거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받는 것 자산에 대해서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다 공정가치로 그 금액을 기록하면 돼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토지를 받았다 그랬는데 토지의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억 원 일단 토지로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소유권 토지 인정 회사에서 여기 대주주한테 받았으니까 소유권은 인정 대주주께 아니라 누구 거예요? 회사 거죠. 그러면 회사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명의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 명의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대요? 200만 원 들어갔다면 얘는 부대 비용이 되겠죠. 부대 비용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럼 이 두 가지 합친 게 토지의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억 20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대변에 1억 원은 공정가치로 자산 수중이 이렇게 써주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200만 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이 기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 됐나요? 그럼 저도 똑같이 요거 보고 기록을 할게요. 날짜는 7월 4일이고요. 차변에다가는 토지 써주시고 금액은 1억 200이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자산 수중이익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당좌 예금에서 2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5일 거래 보겠습니다. 7월 5일 거래. 당사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국민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이 금액 중에서 50%는 공장 나오죠. 생산직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만약에 비용 문제라면 500번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사분, 그럼 요거는 800번대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거 우리 배우실 때 퇴직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던 거 까먹을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어디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지금 예치를 한다 그랬었죠. 예치하는 방법이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었냐면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죠. 확정급여형은 영어 명칭으로 DB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DB는 여러분이 영어를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의미 뜻 자체가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뭐라 하냐면 defined benefit 이라고 이렇게 요거 약자라고 해드렸었죠. 확정급여형. 자, 요것도 확정급여형은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할 때 얘를 갖다가 자산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산 취급하는데 자산 취급하는 명칭의 이름은 뭐였었느냐 하면 차변에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이게 시험 문제예요. 회계 1급에서는 왜 이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했었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이렇게 회사가 자산 처리하는 이유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갖다가 예치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누가 하기 때문에 회사가 하기 때문에 자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에 대해서 800 만약에 문제가 확정 급여형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다면 생산직이 됐던 사무직이 됐던 회사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850만 원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좀 높게 나왔어요. 확정 기여형이라고 나와 있고 확정 기여형은 영어로 DC형이라고 그랬었죠. DC형은 뭐의 약자예요? 이건 defined 얘는 contribution 이렇게 요거의 약자예요. 그러면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여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 직원들의 퇴직금을 갖다가 예치하긴 하는데 이거는 자금의 운용 지시를 회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비용 처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음. 땡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도 차변에 뭐라고 쓴다? 퇴직급여라고 쓰는데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이죠. 여기서 문제에서 생산직하고 지금 본사과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 처리하니까 생산직은 850만 원에 50%면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425만 원은 어떤 비용? 생산직인 제조비용이라 했죠. 제조경비. 그래서 가로하고 나서 제조경비라고 그래서 제라고 쓴 거고 우리 회사 코드에서는 퇴직급여 치면 계정이 500번, 600번, 700번, 800번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는 회계 1급에서는 지금 뭐만 사용해야 된다? 500번하고 800번만 사용하셔야 되지 600번이나 700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경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500번 때 그 제조 비용을 경비를 사용하셔야지 되고요. 근데 퇴직금이 급여가 지금 두 개로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또 퇴직 급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425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이라고 되어 있죠. 판관비는 계정 코드 번호가 몇 번대? 800번대 계정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변에다가는 지금 이 8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금 이체했다고 했었죠. 85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답을 여러분이 다 쓰신 거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저도 똑같이 또 지워도 되죠? 이거? 네. 500만 원이 아니라 맞음. 850만 원이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지수씨가 얘기해 주네. 85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훌륭하셨음. 얘는 틀렸음. 500만 원이 아니라 850만 원. 자, 그러면 저도 얘를 똑같이 한번 여기다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 며칠이라 그랬죠? 7월 5일. 차변에 퇴직급여 제조원가로 해서 425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판관비로 800번 대비해서 425만 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이거 보통 예금으로 해서 8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됐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7월 22일이네요. 자, 여러분이 이런 내용 분개하실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분개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7월 22일 이자 수익 30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자 수익은 지금 대변에다가 30만 원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다음에 원천 징수세 46,2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그럼 원천 징수세금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선납세금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에다가 선납세금 써놓으면 입력할 때 보통예금은 지가 알아서 계산이 딱 되겠죠. 그죠? 요 회계 처리할 때도 어떤 걸 먼저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저희 계산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력하실 수 있죠. 자, 선납세금 얘기 나오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범위 내에서 선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언제하고 언제? 법인세, 전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중간 예납이라고 불렀죠. 중간 예납이라고 불렀고, 중간 예납은 법인이 그 해에 사업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전년도 법인세 낸 거 있죠. 전기에 법인세 납부했던 금액의 몇 퍼센트? 50%를 그냥 세금을 먼저 내놓는 거라 그랬었죠. 그러면 날짜는 언제까지라 그랬죠? 6개월이 지난 이후 12월 법인일 경우 6개월이 지나고 2개월 이내. 그러면 8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때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납부할 때 차변에 뭐라고 쓰냐면, 차변에 세금 먼저 냈다면서요. 근데 올해 건 아직 우리 사업 종료 안 했어. 근데 반땡으로 미리 내놨기 때문에 선납세금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선납세금 얼마라고 쓰시고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보통 계좌 이체하겠죠. 그래서 선납세금 쓰는 그 경우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됐나요? 근데 이건 언제 정리했었어요? 우리 기말에 법인세 얼마라고 계산이 되면 선납세금은 올해 거에 대해서 미리 단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놨다는 뜻이죠. 그만큼 빼고 나머지 잔액만 미지급세금으로 해놓고 나중에 납부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이따 기말 그 수정사항에 대해서 입력하실 때 여기도 자동분계 활용해요. 근데 여기 법인세에 대해서는 얘가 입력하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따가 나오면 문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세는 기재물로 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하면 다 돼.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 다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세물 납입은 흔한 상황이니까 좀 드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로 시험 문제에서 평가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실무업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지 특수한 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급수가 계속 올라가면 모를까. 자, 그럼 저도 똑같이 이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놔야겠죠? 날짜는 7월 21일이라고 그랬고요. 대변에다가 여기 차변 대변 순서 관계없이 바로 입력해서 상관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자 수익 해놓고 금액은 30만 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차변에 지금 선납세금으로 얼마를 내놨다고 했냐면 46,200원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죠? 보통예금 계좌로 23만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두들기지 않더라도 금액이 딱 계산됐죠?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입력해 봤고요.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네요. 9월 28일 매출거래처인 대한유통의 외상매출금 2,500만 원에 대해서
약소거음 배서양도. 여기 약소거음을 배서양도 받았다면 거래처가 발행한 게 아니라 받을 게 있긴 했지만 약소거음을 받기는 했지만 거래처 이름이 아니라 이 거래처 또한 다른 데서 받아 놓았던 걸 우리한테 배서해서 양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을 받긴 받았는데 그 어음의 거래처가 지금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 어음을 지급한 거래처 다르죠. 그 거래처가 다른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출 거래처는 대한유통이죠. 근데 그 어음을 발행한 저기 거래처는 어디예요? 다르죠. 요거 그래서 분개할 때 우리 지금 1,000만원짜리 어음 받았죠. 그러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1,000만원 써주고 거래처는 어디여야 돼요? 대한유통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총 얼마 거예요? 2,500만원 지금 갚았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이 대한유통하고 지금 어음을 발행했던 민국상사하고 지금 다르죠? 이거를 주의하세요. 뭐가 나오면 배서양도란 말 나오면은 거래처가 두 군데가 등장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1,500만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요거를 갖다가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9월달로 아예 바뀌네요. 9월 28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지금 받으러움이었었죠.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민국상사. 금액은 1,000만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는 외상매출금을 갚았으니까 어디가? 대한유통이.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몇 번인가요? 9월 30일 영업부서 이년 여기 전산회계 1급 세무사회 시험은요 이렇게 비용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은 항상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비용 문제가 나오면 얘는 800번대 비용 써줘야 되겠구나. 건물의 재산세 120만원, 제조부서 여기도 나왔네. 재산세 130만원 모두 보통예금. 또 한 가지 계정명들이 나오면 계정명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계정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재산세 계정 우리 뭐라고 배웠죠? 사용하면서 나오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를 써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 계정을 두 개로 나누어서 써줘야 된단 말이죠. 어디 거 어디 거? 공장 거하고 그다음에 본사 거하고. 됐죠? 영업부서 거하고. 그래서 얘도 세금과 공과 금액만 나눠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번, 800번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도 그러면 똑같이 문제 입력을 해볼게요. 별다른 건 없으니까요. 날짜는 9월 30일이고요. 차변에 지금 세금과 공과 500번대죠. 517번이네요. 금액은 130만원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세금과 공과인데 세금과 공과인데 얘는 영업부서 거니까 800번대로 1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에서 다 이체를 했대네요. 250만원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는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는 뭔가요?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보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6문제로 끝. 됐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문제 3번에 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자료들 주어질 줄 텐데 입력 시 유의사항
타계정 대체는 아까 얘기했었죠. 적용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선택해서 거래처명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요. 제조경비 500번대, 그 다음에 판관비 800번대 나누어서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만약에 없으면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주어진 거에서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메인 매출 전표에서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입력 하단분 분기까지 당연히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발급하라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세무사회에서는 발급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란에다가 반드시 입력해 놓아야 되겠죠. 그거 주의하라고요. 전자 입력으로 반영하세요. 근데 전자자가 들어간 것만 해야 되지 전자자 안 들어간 거는 안 돼요. 그건 똑같아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에서 보셔야 될 것은 8월 1일 이한 상사의 당사의 제품 판매하고 항상 여기 제품, 상품 이런 거 주의하셔야지 돼요.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랬죠. 얘가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증빙서류죠.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세요 되어 있고, 이거 1번 문제부터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 활용하세요 나와 있죠.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 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이용할 거 별도로 없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매출한 금액 2,200만원, 220만원에서 2,420만원에 대해서요. 돈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밑에 보시니까 어무로 얼마 받았대요? 그럼 얘는 뭘로 기정 처리해야 돼요? 받으럼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외상미수금 얘는 뭘로 처리해 줘야 돼요? 외상매출금을 하는 거 알겠죠? 근데 얘가 지금 기본 전제 조건이 지금 얘가 제품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비품이라고 했다면 계정명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제품인지 아니면 제품 이외의 것인지 동그라미 치면서 구분하는 연습 해달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입력해 보세요. 저도 입력할 테니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 주의하시고요. 8월 1일이라서요. 자, 부가세 유형은 11번. 품목은 위에 보시게 되면 F7 복수거래 있죠. 그럼 이 복수거래는 밑에 뜨죠. 거기다가 책상. 그 다음에 수량은 20개. 단가는 80만원. 두 번째는 의자.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 다 입력됐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다 입력이 됐고, 위에 복수라고 해서 복수거래 입력된 거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급처는 어딘가 봤더니 이한상사요. 이한상사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발행했으니까 전자입력으로 여라고 해놓고요. 금액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전체가 다 현금거래도 아니고 외상거래도 아니고 카드거래도 아니니까 뭘로 해야 되겠어요? 혼합분계. 혼합분계 누르게 되면 무조건 밑에 분계 완성시켜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차변으로 지금 어음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받으러 해주시고요. 금액은 80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다 입력해봤네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매출이죠. 특별한 게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월 6일이네요. 자, 원재료라고 그랬는데 제품이라고 나오는 뜻이나
원재료 나오면 대부분은 매입에 해당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모르니까 일단은 원재료에다가도 동그라미 꼭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매입 거래처인 흥민의 체육대회, 원재료를 구입한 건 아니네요. 매입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체육대회에 증정할 물품을 상패닷컴에서 상호 이따가 써야 되겠죠. 상패닷컴에서 110만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르죠. 증빙서류는 뭐예요? 전자 세금계산서. 매입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우리는 51번인가 54번인가 판단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증정한다면 얘는 뭐에 해당되죠? 접대비에 해당되죠. 얘 불공사항이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불공이라고 부가세 유형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보통예금이라는 기정 사용하셔야 되죠. 자, 그럼 저도 똑같이 여기 증빙서류 설명한 거에 대한 100만원, 10만원 되겠죠. 자료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8월 6일 거래고요. 지금 얘 불공이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54번 불공 선택하셔야 되고요. 품목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물품이라 그랬죠. 그냥 증정 물품, 그냥 물품 쓰세요.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수량하고 단가 자료 주어진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공급 대가가 나오면 공급가액하고 지금 세액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누기 몇 하라 그랬죠? 1.1 하면은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었어요? 상패닷컴, 상패닷컴 해주시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그럼 얘 받은 걸로 표시해 주시고 불공지 사유 입력해 주셔야 되죠. 불공지 사유는 F2 눌러서 4번 접대비 있죠. 클릭. 자,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되겠죠. 얘는 무조건 그죠? 혼합분계 눌러보시고 여기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접대비. 근데 500번, 800번 잘 봐야 돼요. 원재료 거래처라고 그러면 이거 500번 제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이렇게 하더라도 원재료는 500번대를 저기 접대비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 지금 부가세 대급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죠? 불공사항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니까 다 합쳐야 되죠. 그 다음에 대변에 이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료할게요? 보통예금으로 다 처리했다 그랬죠? 보통예금에서 다 이체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불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요 다음 문제부터 바로 또 연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